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유가 WTI 이제 유가 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이 ETF, ETN 상품들 가지고 또 큰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누군가 그렇게 손실을 보면 또 큰 수익이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고, 어떻게 좀 예측을 해야 되며 어떻게 좀 대응을 세워야 될지 같이 좀 의논해 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추후에 좋은 종목들 선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유가 뭐 좀 살펴보면요. 현재 WTI 차트인데요. 정말 살벌합니다. 그쵸? 이렇게 붕 떠서 이제 개파락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 뭐 요 날 이제 또 아주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이런 구간들도 연이어서 계속 폭락을 했는데, 어떤 또 군사적 긴장감, 이란하고 이제 미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또 재점화로 해서 급반등도 보이기도 했고, 어쨌든 뭐 5월물이 원유 이제 WTI 5월물이 20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37달러까지 이제 빠졌었죠. 37달러까지 이제 빠졌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날이 이제 20일이죠. 보여줬고, 이제 그리고 6월물도 21일 날 한 43% 정도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폭락, 진짜 유례 없는 대폭락을 만들어냈죠. 그렇게 그런 기록을 보였었는데, 또 22일에 또 급반등을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도 이렇게 21일, 22일에서 급반등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느덧 지금 한 4일 만에 기존의 이제 요 정도까지, 기존의 지지 라인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유가가 다시 반등을 보였어요. 가파르게. 야, 이거 얼마나, 진짜 솔직히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그렇지만 얼마나 피똥 쌌겠습니까? 이거 투자한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본 움직이는 폭이 뭐 6%, 10%막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0%, 40% 움직이는데 그게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팔고 사고 다 거래를 했으니까 그게 또 그렇게 이루어졌을 텐데, 실질적으로 ETF나 ETN 상품 같은 거, 그쵸? 여러분들 ETF랑 ETN 상품 기초 좀 알고 싶으시면요, 이거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인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톡 TV 들어오셔가지고요, 채널에 들어오셔서 ETF랑 ETN에 대해서 꼭 한번 영상 시청해 주시면 아마 요거 좀 요런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요거 꼭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유가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이거는 주식보다 더 살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심지어 이거는 지금 경제 전문가들도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정말 어떤 이슈들이 터질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트레이딩, 아무리 뭐 뛰어난 차티스트든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 뭐 야간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놓은 파생 상품들, ETF나 ETN 상품들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리스크가 큽니다. 커도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선물 시장은 23시간 돌아가요. 하루에 23시간이 돌아가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거의 6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돌아가죠. 정규장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장이 끝나고 야간에 이제 유가가 저렇게 좀 가파르게 등락을 이제 반복을 해서 시세를 만들어 주는데, 저것처럼 이렇게 종가에 이렇게 끝나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자, 다 갭이에요. 이렇게 다 갭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시가 볼까요? 시가 얼마입니까? 18%. 시가 18%. 시가 20%. 아침부터 20% 때려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28%. 자, 그나마 이거 보시면, 자, 그냥 제목 보세요. 신한 WTI 원유 선물 ETN. 이건 뭐죠? 1대1의 비율로 움직이는 거죠. 기초자산이 1% 움직이면 얘도 1% 움직이는 거. 물론 계류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자, 이건 뭐냐?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뭐 기초자산 이제 유가니까, WTI니까 WTI가 1% 오르면 얘는 2% 오르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고가 보세요. 시가 고가.
시가 고가 보면 이제 인버스 상품이니까 아까 그렇게 하락한 날 얘는 이제 상승을 보이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유가가 빠져야 기초 인버스라는 거는 기초 자산이 빠져야 우리는 이 종목을 샀을 때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렇게 40% 등락률 막 59%까지. 이제 얘는 더블이기 때문에 두 배짜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레버리지잖아요. 두 배짜리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제 기초 자산에 대비해서 두 배로 움직이는 상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 상한가가 없는 뭐 중국 시장도 아니고 투자자들 보호하겠다고 해서 상한가 하한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물론 얘도 60%라는 상한가 하한가는 존재는 하지만 이거를 참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저는 이런 피바다에 불바다에 굳이 뛰어들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어떤 경제 전문가들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 대외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런 상품들을 지금 굳이 매매를 해야 되나? 너무 대박만 노리고 들어가시는 게 아닌가? 심지어 신용 미수까지 사용하면서 빚내서 투자하는데 왜 그 돈을 그렇게 갖다 버려요 하루아침에? 도박판이에요, 도박판. 저는 이거를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유가를 추측하고 예측해서 대응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 야 그 대박 났다며, 누군가는 그래요 대박을 났어요. 누군가 대박 났죠. 고가 뭐 어디 갔니? 보시면은 아까 상한가 한 거 어디죠? 자, 60%. 누군가는 60% 수익이 났지만 누군가는 60% 손실을 봤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엄청 이렇게 살벌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굳이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지금 이제 유가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적정 가격, 현재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을 때 WTI의 좀 어느 정도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지금 배럴당 제가 봤을 때 한 15배럴에서 25배럴 정도, 맥시멈 진짜 맥시멈 한 30배럴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20에서 25 뭐 이 정도, 좀 더 폭넓게 보면 15에서 25 정도의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15에서 25배럴 정도가 이제 적정 밸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미국하고 이란이 또 소란을 피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또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다시 이제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소비 지수가 올라가고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가가 아니더라도 니켈이나 니켈 보세요. 엄청 빠졌잖아요. 지금 엄청 많이 빠졌어요. 니켈이라든지 구리 같은 걸로도 충분히 접근해서 구리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생산이 죽으니까, 소비 지수가 죽으니까, 그렇죠? 이런 원자재를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적정 시기에 따라서 뭐 어떤 상품들이 움직이는지 좀 모니터를 해보면서 거기에 맞게 이건 좀 과하다, 이건 좀 아니다, 혹은 지금 앞으로는 조금 더 전망이 있다, 이제 뭔가 살아난다, 여러 가지 지표들, 시장 지표들을 참고해서 이런 파생 상품들과 뭐 원자재를 통한 파생 상품이라든지 뭐 선물 거래까지는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자, 어쨌든 조금 그래도 리스크가 적은 상품들로 해서 우리가 그런 기초 자산들을 토대로 좀 매매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원자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 추후에 어느 정도 유가가 좀 안정되고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혜받는 종목들 분명히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조정이 나오거나 뭐 어떤 뭐 반사이익 면에서라든지 앞으로 향후 유가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지점에서 좀 자리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정유주들 좀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왜냐면 저 WTI 저 선물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종가 베팅 뭐 잘못했다가 괜히 시가에 뭐 10% 20% 때려 맞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물론 뭐 맞추면 좋죠. 방향을 맞추면 너무나 좋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 2월은 어느 정도 그래도 공장들이 가동을 했고 3월부터 이제 셔다운이 이어지고 있고 4월도 셔다운이 아직 풀리지 않았고 5월부터 어느 정도 이제 셔다운이 해제가 된다고라고 봤을 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재고들 이미 그러니까 소비 지수는 이미 진작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중국에서도 먼저 터졌고 12월 말부터 터졌고 바로 이제 뭐 우한 제시 차단 뭐
뭐 이동 차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 지수라든지 경제 지표들이 이제 하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런 하회할 때 당시에 기존의 각 기업들마다 어떤 재고 자산들이 분명히 또 이제 있을 거란 말이죠. 소비가 먼저 줄게 되니까 생산을 먼저 멈추고 소비가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를 멈추면서 생산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재고 자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다시 판매가 좀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떤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돈이 좀 돌고, 그렇죠? 무엇보다. 그리고 이제 악재가 좀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 좀 해소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들, 그런 기초 자산들, 원자재들, 이런 것들, 뭐 니켈, 구리,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도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적정 시기 계속 모니터를 해서 이제 추천을 좀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트레이딩하기 어렵다라고 봤을 때는 그에 따른 수혜받는 것들 혹은 반사이익 그리고 이제 후발주들 이런 걸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그래도 좀 리스크가 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젠가요? 이제 빅텍이라는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드렸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빅텍이라는 영상 올려드렸는데 뭐 다른 영상에 비해서 조회수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매매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진 모르겠는데 자, 빅텍이 이제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렸었어요. 사실 보시면 자 김정은 이슈로 인해서 빅텍이 먼저 신호탄을 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김정은의 그 내용이 인해서 진짜 김정은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더 뻗어주겠지만 이미 김정은의 그런 어떤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CNN 최초 보도 됐을 때만 하더라도 요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적었던 이런 종목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을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추천을 한번 했었거든요. 함께하는 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한일단조나 스페코 이런 종목들도 좀 고가에서 놀고 있는 위험성이 있었고, 그래서 뭐 얘도 뭐 상대적으로 좀 덜 가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예전에 항상 좀 어떤 이런 방산주들 이슈가 터졌을 때 좀 어떤 순차적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 종목을 저는 좀 이제 한 두세 번째 스타트 그런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서 항상 모니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따라가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 뭐 시가 대비 고가가 10% 정도 이렇게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는데 뭐 얼마나 대박을 내려고 이거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를 해요. 하루에 뭐 이런 종목 한두 종목만 매매해도 하루 수익률이 20% 30%만 돼도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종목 가지고 상한가 하루에 하나씩 먹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회전을 좀 빠르게 해서 두세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빠를까요? 이래서 제가 단타 매매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또 물론 이런 기본적인 기업 자체의 기본적인 내용도 분석을 하겠지만 뭐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오늘 뭐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상장 폐지 사유가 떴다든지 이런 건 또 조심해야 될 시즌들이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거 감안했을 때라도 생각하면 어쨌든 이런 후발주도 좀 괜찮은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원유에 대해서도 뭐 좀 잠잠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정 밸류는 15에서 25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렸고, 그래서 그 종목을 이제 공격적으로 좀 전투적으로 매매할 바에는 그 뒤에 따를 수 있는 그 뒤를 뒤따라올 수 있는 또 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김정은 이슈 관련된 거에서 제가 아직 영상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 드린 겁니다. 빅텍이라는 거 이렇게 너무 많이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험성이 더 크다.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에 대한 행보에 대한 이제 재료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 뉴스가 불확실성이 가득 껴 있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뭐 아니면 돈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거는 조금 그나마 덜 간 놈이 하방으로의 리스크는 적지 않겠느냐 해서 이 종목을 저는 매매를 실제로 했고요. 이거 이제 실제 공식적으로 추천도 나갔어요. 그래서
캡처해둔 겁니다. 자, 23,500원에서 23,800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조금 조정이 안 나오길래 맥시멈 24,000원까지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시간에서도 좀 급등을 보이다가 다시 눌림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24일이죠. 오늘 25,650원 부근에 전량 익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좀 드렸었습니다. 수익 인증까지 하기는 좀 그런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자랑하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꼭 굳이. 근데 하지만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 그냥 지나가는 그림만 보고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고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현실적인 거 말고, 여러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거 대박이죠? 따따블 가고 따블 가요. 아, 이런 말 누가 못해요, 솔직히. 그쵸? 근데 그렇게 말고 현실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다가올 어떤 시장에서도 좀 수익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내용을 공유하면서 같이 좀 공부하고 돈을 벌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좋아요랑 구독, 이게 뭐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뭐 호객행위 하듯이 구걸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들 올라옵니다. 제가 이 영상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다 보면 편집을 따로 안 해서 영상이 굉장히 또 길게 녹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이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하고 대응 전략 같은 것들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지속적으로 좀 공유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끄기 전에 꼭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